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됩니다. 올해까지 무료로 운행되는데 일반 택시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가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을 공개했습니다. 출시 시기와 가격 등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생산 비용을 더 낮춰 2027년에 시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11년 주기 중에서 태양 활동이 가장 왕성한 극대기가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극지방 곳곳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북부 곳곳은 물론 캐나다 전역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유럽연합에 신고했습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에서 유럽 고객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 클라우드 분야 경쟁을 억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26일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합니다. 일반 택시처럼 편리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부를 수 있어 택시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 시민들의 귀갓길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한밤중 강남대로를 달리는 택시 안. 운전석 핸들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심야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옆 차선에서 차가 끼어들자 저절로 속도를 줄이고 공사 구간이 나타나면 수동으로 운전하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전방에 공사 구간입니다. 수동주행으로 전환해 주세요. 자율주행 택시는 대중교통 취약 시간대인 평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남 일대를 돌며 승객들을 태우게 됩니다. 우선 석대만 운영하는데 4차선 이상 도로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골목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석의 안전요원이 직접 운전합니다. 차체에는 기본적으로 나이다이 8개하고 카메라가 10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달려있던 레이더 시스템도 같이 퓨전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센서에 대한 인지 성능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출은 일반 택시처럼 스마트폰 앱, 카카오티를 통해 간편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 모두 자율주행 택시 운행 구역 안에 있고 현재 빈 차인 택시가 있으면 서울 자율차라는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현재 서비스 구역은 봉은사로부터 개포로까지 강남과 서초구 일부 구역에 한정돼 있지만 내년에는 영역을 넓히고 운행 시간도 낮 시간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논현동, 신사, 압구정동 등 이렇게 이제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할 거고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연말까지 자율주행 택시를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엔 운행 대수를 늘려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안경처럼 쓰는 증강현실 기기 오라이언을 공개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의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Yeah, thanks for keeping them secure.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CEO가 첩보 영화에 나올 법한 가방을 받아듭니다. 가방에서 나온 건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입니다. They're not a headset, no wires, less than 100 grams. They need wide field of view, holographic displays, sharp enough to pick up details. 안경 렌즈에 프로젝터로 3D 이미지를 투사해 홀로그램 증강현실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또 안경과 손목 밴드가 사용자의 음성과 시선, 손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눈앞에 뜬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의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거라며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타임머신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다만 출시 시기와 가격 등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생산 비용을 더 낮춰서 2027년에 시판할 거란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AI 챗봇 메타 AI의 최신 버전도 소개됐습니다. 영국 배우 주디 덴치 등 유명 배우 5명과 계약해 그들의 음성으로 제공됩니다. But I'm gonna do it anyway. Go for it. Just be prepared for anything to happen.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으로 출발했지만 사명까지 바꾸고 메타버스로 사업의 중심을 옮긴 메타. 관련 기술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커넥트 2024 기조연설 당일 시장의 반응은 괜찮아서 메타의 주가는 568.31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내 우수 발명가들을 선발해 이를 후원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발명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홍성국 기자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발명품들이 가득합니다. 이른바 바늘 없는 주사기,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과 강한 압력으로 약물을 인체에 투여하는데 상처가 남지 않고 투약의 고통도 크게 줄입니다. 특히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바늘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회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거푸집은 건설 폐기물 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페트병으로 만든 흡음재는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숙취 소재부터 고산병 치료를 돕는 음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산소 캡슐도 선보였고 노약자도 안전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 발명품은 어르신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손으로 쭉 밀어보세요. 털려야죠. 네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대평 남종현 발명문화대상. 건축과 디자인, IT,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발명가 10명과 2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대상 10명에게는 각각 1,000만 원을 수여하는 등 모두 1억 6천만 원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발명가들이 잘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에 펼쳐지는 그날까지 나는 이 발명가들을 도와줄 겁니다. 국내 우수 발명가들을 선발하는 자리, 어느덧 10년 넘게 이어지며 이들을 후원하는 대표 발명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하늘에 붉은색과 녹색의 커튼이 드리워져 바람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오로라가 현지 시간 25일 미국 북부와 캐나다 전역에서 관측됐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워싱턴과 아이다호 등 미국 북부 지역 곳곳과 캐나다 전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대기청은 특히 태양이 11년 주기에 태양 주기의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전자기 활동이 증가해 오로라가 보다 자주 관측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로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간은 보통 자정 전후 한두 시간 이내로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춘분과 추분 즈음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후반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에는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겠고 동쪽 지방에는 100mm의 가을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북동쪽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 금요일과 토요일 30에서 최고 100mm의 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다 10월의 첫날인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북쪽에서 일시적으로 한기가 남하하며 누그러들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하루 만에 낮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지며 날씨 변화가 크게 나겠고 주 후반에는 한기는 점차 약화하겠지만 먼 남해상에서 가을 태풍이 발달해 남해안 부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귀리는 다른 곡물에 비해 영양소가 풍부해 슈퍼푸드로 불리는데요. 국내에서 육성한 신품종인 귀리가 난청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휴대용 음악기계 사용 등에 대한 부작용으로 전 세계 난청 환자 수가 2050년 25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난청이 발생하면 보청기 외엔 뚜렷한 치료법이 아직 없습니다. 농진청과 전남대의대 공동연구팀이 국내에서 육성한 귀리 신품종 대양이 난청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난청 예방과 관련된 성분은 아베란스라마이드 C입니다.
곡물 가운데 유일하게 귀리에만 들어있는데 대양 귀리가 다른 귀리에 비해 최고 12배나 많습니다. 3년 전 연구에서 치매 예방과 소음성 난청 증상 완화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일부 항암제에 의한 약물성 난청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아베나스라마이드 C를 주지 않는 굴에서는 청력이 많이 떨어지고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아베나스라마이드 C를 투여했을 때 청력이 떨어지지 않고 청력을 유지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동물 모델에 아베나스라마이드 C를 투여하고 1시간 뒤 항암제를 투여했더니 청감각 세포 사멸을 최대 96%까지 막아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특허 등록됐습니다. 다양한 기술 이전 그리고 특허 기술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건강에 증진이 되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식품업계도 대양귀리의 특성을 살린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양귀리 품종을 이용하여서 기능성 소재 개발과 양갱이나 또 유산균을 첨가한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내 귀리 소비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농작물 병해충 AI 영상 진단 처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은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를 휴대전화로 촬영 즉시 진단하고 방제 약제를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AI를 활용해 병해충 또는 진단하기 어려운 식물 바이러스를 진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차원의 서비스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영상 진단 인식 정확도 역시 평균 95% 이상으로 매우 뛰어납니다. 현재 이 서비스를 활용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31개의 주요 작물과 병해충 182종을 진단 또는 처방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2030년까지 국내에서 재배하는 139개의 주요 농작물의 병해충에 대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귀는 토끼처럼 쭉 뻗어 있고 몸통과 꼬리는 캥거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면 코는 돼지와 꼭 닮았는데요. 특이하게 생긴 이 동물은 땅돼지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이 지난 7월에 태어난 새끼 땅돼지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동물원에 100여 마리밖에 없는 희귀 동물인데요.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지에 사는데 농작지 개간 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밀렵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땅돼지는 태어날 때 2kg 정도 되는데 다 자라면 몸무게가 60kg도 넘습니다.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관행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럽연합 EU에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현지 시간 25일 EU 집행위원회에 MS의 반독점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구글은 유럽 고객들이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에서 다른 경쟁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려는 것을 MS가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은 고객이 경쟁사 클라우드로 옮기는데 기술적 장벽이 없는데도 이를 제한하거나 40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가짜 뉴스가 확산하면서 이를 검증하는 언론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정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체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이 가짜뉴스로 시끄럽습니다. IT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만연하면서 정부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이른바 팩트체크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쓰는 언론의 자정 기능뿐만 아니라 제3의 공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울대 팩트체크 연구소처럼 제3의 연구기관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팩트체크를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과 학계 등이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팩트체크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오늘 열리는 서울 팩트체크 포럼은 향후 한국 사회에서
가짜 뉴스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체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공유하고 대안 방안을 찾아본다는 취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팩트체크에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팩트체크를 AI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거짓말을 오히려 AI가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 대책 마련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막 발을 디딘 팩트체크 국제포럼. 한국 사회의 보도 객관성을 높이고 가짜뉴스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원전 인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훈련으로 관계자와 주민 등 2,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보조 보일러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원전 자체 소방대가 초기 진압을 하고 있는 동안 출동한 119 소방대가 특수 차량으로 불길을 제압합니다. 구급대는 부상자를 신속하게 현장 응급의료소로 옮기고 육군 화생방 대대원들은 제독차로 방사능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발전소 내 보조 보일러 건물 긴급 보수 작업 중 원인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에서는 총력 대응을 위해 13시 10분 대응 3단계와 전국 소방동원연 1월 발령하였습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고 민간이 함께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레디코리아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원전에서 120km 떨어진 바다에서 각각 규모 5.0, 8.6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 여파로 원전에서 화재와 방사성 물질 누출 등 복합 재난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훈련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48곳의 관계자와 주민 2,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실제 같은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은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원전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기관 협조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지체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데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에도 전기차 화재 발생을 가정한 레디코리아 훈련을 이어갑니다. 원전 사고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을 단축 운영 중인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병원 등에 따르면 사직했던 전문의 인력 5명 가운데 4명이 복귀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다시 갖추게 됐습니다. 앞서 건국대 충주병원은 지난달 말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가운데 5명이 사직하면서 이달 1일부터 응급실을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의료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의 기능이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나의 건강기록 앱에서 14세 미만 자녀의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 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앱에 14세 미만 자녀를 등록하면 부모는 진료 시 유아 수첩이 없어도 자녀의 진료 이력과 약물 처방 이력, 건강검진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 유발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상급 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추가돼 모두 1,004곳입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운데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경우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했거나 마련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49.4%였습니다. 특히 정부나 사회단체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33.2%로 15.4%인 전체 고령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자녀나 친척이 생활비를 지원하는 비중도 17.5%로 15.9%인 전체 고령자 가구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혼자 사는 고령자 가운데 취업자는 66만 5천 명으로 취업자 비중이 32.8%였습니다. 또 혼자 사는 고령자 가운데 21.4%는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해 전체 고령자보다 활동의 제약이 컸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고령자 가운데 18.7%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19.5%는 교류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농가에서 기르는 소들의 귀에는 사람으로 치면 신분증 같은 귀표가 하나씩 달려 있는데요. 죽은 소와 살아있는 소의 귀표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내거나 받아내려 했던 축산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전국 첫 사례인데요.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 축사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수납장에서 뭔가를 찾아내는데 겹겹이 쌓여 보관 중이던 건 아직 달지 않은 소 귀표입니다. 제작청이라는 제작청 녹색들은? 네, 이제 알아서 제작청. 이거를 왜 이렇게 받았는지. 아니, 보시면 다 떨어지는 거 알아요. 잘 떨어져요. 귀표는 혈통이나 원산지 같은 여러 정보가 담긴 사람으로 치면 족보이자 주민등록 등본, 이력서입니다. 쇠고기 이력제에 따라 식용소라면 반드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양쪽 귀에 달고 살아야 하지만 어째선지 이 축사에선 귀표가 없는 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일부러 떼어낸 건데 이렇게 간단히 정체불명의 소가 된 셈입니다. 병에 걸려 긴급 도축했거나 아예 죽어버린 소의 귀에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된 살아있는 소의 귀표를 바꿔 단 겁니다. 현장에서 소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실제 어떤 소가 죽었는지 보험사가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경찰이 꼬리털을 잘라 DNA를 대조한 결과 이 업자는 실제로 2달 동안 보험금 3,4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에 나온 이 30대 축산업자는 소값이 내려가고 사료값은 올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고 실토했습니다. 재발행 귀표는 반드시 축협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 후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수법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후 수사가 거져 전라북도에서만 축산업자 22명이 더 적발됐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축협 직원이 되레 가담한 사례도 확인돼 지점장 등 2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금 쓰는 인쇄형 플라스틱 귀표 대신 소 몸속에 넣는 전자칩 귀표 도입을 검토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해외 직구 에센셜 오일과 반려동물 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5%의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에센셜 오일 19개와 반려동물 용품 30개 제품으로 반려동물 용품 중 무려 20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과 진균 등 미생물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방향제나 가습기 등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 10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함유가 금지된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 이소티아졸리논이 검출됐습니다. 또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에센셜 오일 17개 제품이 이를 표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각 플랫폼에 전달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명가들을 선발해 후원하는 대회가 1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바늘 없는 주사기, 친환경 거푸집, 노약자를 위한 손잡이까지 올해도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발명품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대회 취지처럼 발명가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고 세상은 그 발명품으로 더 살기 좋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